안녕하세요. 지난밤에도 자다가 더워가지고 몇 차례 깼던 것 같습니다. 날씨가 확실히 무더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런 무더운 날씨도 뭐 계속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또 이제 이 무더위도 또 이제 지나간다라는 거, 그게 이제 우리네 이제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건 없다. 그리고 또 새로운 뭔가가 또 생긴다. 변화무쌍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좀 잘 유지해 나가면 좋을까, 이런 고민들을 날마다 합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? 어떻게 지내야 괜찮은 걸까? 어떻게 해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? 라는 고민들을 날마다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걸죠. 너 괜찮은 거냐? 지금 별일 없이 사는 거냐? 라고 말이죠.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여유가 있는 거다. 여유가 있는 거고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다. 그러니 너무 힘들다, 괴롭다,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.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나름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많은 일을 겪는다고 하죠.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.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, 왜 이렇게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게 맞냐,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. 각양각색이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제 다듬어 가는 거고, 또 고민하기도 하고 또 괜찮다고 얘기하기도 하고, 뭐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겪고 소화하고 또 피해가기도 합니다.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좀 피해갔으면 좋겠고, 좀 수월하고 좀 괜찮은 일만 좀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. 누군가는 참 힘겹게 안 풀리는 참 어려운 삶만 사는 사람도 있고, 좀 수월하게 순탄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무난하게 잘 지내고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겹게 지내는 걸까요? 그들의 차이는 뭘까요? 그리고 제가, 나라고 하는 존재가 좀 순탄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이런 질문들을 내 스스로에게 계속합니다.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궁금해하고, 또 어떤 식으로 애를 써야 되지? 라고 잠은 자다 받아 보면 뭐 그래도 답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? 특히나 지금 같은 시대에는 뭐 함부로 뭔가를 믿어서도 안 되고, 뭐 인생의 스승 그리고 삶의 지혜를 이렇게 물을 리도 잘 없죠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최근에 와서 더욱 이제 소설을 많이 가까이 합니다. 일본 소설 아니면 현대 한국 소설들 말이죠. 왜 가까이 하냐면 그 소설 작품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대를 좀 읽어보려 하는 겁니다.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작가들이 하는, 그 소설 작가들이 알려주고 싶어 하는 메시지,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찾고 싶은 바람이죠.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, 어떤 모든 답안이 있는지, 어떤 뭐 자기만의 정답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고 싶은 바람에 그런 작품들을 읽는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뭐 미야베 미유키의 작품들을 좀 더 많이 읽습니다. 미야베 미유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차, 그 김민희 여자 주인공 주연의 화차의 그 원작 작가로 유명한 인물이죠. 뭐 끔찍한 살인사건들, 뭐 연쇄살인범들, 아니면 잔혹한 이 가족 간의 범죄들,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작중 배경으로 많이 묘사합니다.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죠. 그런 이제 범죄들이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본을 이제 막연하게 상상하면서 일본이 왜 그렇게 잔인한 나라가 돼버렸나, 이런 생각들도 했었죠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. 아,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됐던 건 결국 일본의 30년간의 경제 위기, 경기 침체,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. 그래서
이제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 인생을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나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더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더 그렇게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부쩍 와서 느낍니다. 뭐 그러는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지? 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묻다 보면 결국 이제 도달하게 되는 이제 이야기들이 근검절약하는 거, 아주 착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거, 뭐 무료하게 지루하게 뻔한 삶을 잘 적응하고 이제 익숙해하면서 사는 거,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좀 낫겠다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. 뻔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게 사는 삶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. 결국은 뭐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중심은, 그 책임은 온전히 나한테 있구나 라는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되고요. 뭐 배우는 거죠. 뭐 요즘 와서 붙죠. 일본 소설, 한국 소설들을 읽으면서 많이 신납니다. 많이 감사하기도 하고, 그냥 몰랐던 시각, 생각들, 남들의 이제 인생을 좀 엿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죠. 이제 몰래 엿보고 관찰하고 이러면서 또 저는 저대로 또 제 삶을 또 어떻게 가면 좋을지를 또 이제 막연하게 구상도 하는 거죠. 뭐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구나 라고 싶기도 하고요. 뭐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러면서 세상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. 어쩌면 현실보다는 좀 덜 잔혹하고 덜 좀 살벌한 것 같습니다. 뭐 영화 작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가 조작, 주식 사기범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래저래 우리가 직접 겪어서 뭐 교훈을 다 얻을 필요가 있겠냐, 간접적으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배우고 겪고 해야 될 것들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길게 내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더 교훈을 많이 얻고 좀 더 순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우리 삶이 조금은 다듬어지지 않겠냐, 조금은 그래도 안정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어디에서 배워야 된다? 남의 실패나 남의 몰락에서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소설 작품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배우고요. 여기저기 배울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인생을 무리하게 생각하지 않고 점점 배워가고 공부하고 느끼고 깨우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